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수상한 GPS.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앞서서도 이제 파키스탄 통신원 연결해서 네. 인도 파키스탄 사이의 분쟁은 있었지만 종교적인 의미의 왕래는 허용한다 이런 네. 얘기 들었는데 사실 최근에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연달아 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11일 저녁 현지 시간으로 네.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레드포트라고 불리는 이제 유서 깊은 관광지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 들어가는 길목 도로에서 이제 흰색 현대 i20 차량이 폭발을 해서 10여 명이 숨지고 20명 이상 다쳤습니다. 근데 피해가 컸고 그다음에 또 참상이 현지 스케치들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끔찍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네. 그래서 주민들이 공포에 질려 있고 경제적으로도 파장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인도에서는 테러로 규정했다고요? 네, 이 사건에 일단 반테러법 적용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테러 사건 주로 수사하는 국가조사국 NIA에다 수사를 맡겼는데 네. 그러니까 테러로 규정한 거고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폭발 뒤에 이제 배우자 엄정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한 10여 명 체포를 한 것 같아요. 이 사건 관련해서. 네. 근데 힌두스탄 타임스라든가 인도 언론을 보니까 자폭 테러범으로 보이는 용의자의 신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인도 내 무슬림 지역인 북부의 잠무 카슈미르주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흔히 카슈미르 사태라고 얘기할 때 그 지역 출신이고 35살의 우마르 운 나비라는 사람인데 DNA 검사를 통해서 이제 시신 일부와 가족과 DNA 검사해서 이제 확인이 됐고 네. 이 사람이 델리 남쪽에 하리아나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있는 파리다바드라는 도시에서 이 대학의 교수로 근무했던 의사라고 해요. 카슈미르 출신의. 인도 당국에서 또 공범을 찾고 있는 걸 보면 단독 범행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일단 현장에서 자폭을 한 거는 일단 이 사람 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네. 조직적인 테러 공격으로 이제 당국은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 사건이 이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인도령 카슈미르 이제 카슈미르 지역이 파키스탄 쪽도 있고 인도 쪽도 있고 네. 그래서 인도의 지역이 이제 잠무 카슈미르인데 거기서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대테러 작전을 벌였었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델리를 포함한 전국 여러 곳에서 이제 일대 단속을 하고 그러면서 국경과 인도의 주간 이 경계를 넘나드는 테러 모듈을 적발했다 이렇게 발표를 먼저 했었어요. 네. 근데 경찰에 따르면은 당시에 이제 적발에서 주로 이제 타겟이 됐던 게 이 인도가 파키스탄의 근거지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이시 이 모하메드라는 이 과격단체입니다. 그다음에 또 카슈미르에 있는 어떤 조직 이런 조직들하고 연계된 테러 모의 세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급조폭발물이라고 해요. IED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도로에 매설해 놓거나 차량이나 이런 데 설치해 놨다가 밖에서 기폭장치로 조절한다든가 갑자기 이렇게 터지게 하는 네. 이걸 만들 수 있는 화학물질이라든가 전자회로 원격 폭발장치 그다음에 한 2,900kg 분량이 엄청나죠. 폭발물질 네. 확보했다고 했는데 네. 당시에 이제 여러 명의 용의자를 체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월 말의 상황입니다. 그중에 카슈미르 출신의 의사 2명도 붙잡았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나비 바로 이 범인이었던 네. 거예요. 근데 체포된 직후에 도주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쫓기게 되니까 이 사람이 파리다바드라고 자기 일했던 그 도시의 딜러한테서 차량을 미리 구매를 해놨는데 도망치면서 숨겨뒀던 기폭장치랑 일부 폭발물질 가지고 델리로 가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잠무 카슈미르 출신이면 이게 카슈미르 분쟁과 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잘 아시겠지만 이 카슈미르는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데 이제 인도 파키스탄 독립할 때 네. 일부가 인도령으로 편입이 됐고 그다음에 분리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 많았잖아요. 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분쟁도 있었고 또 인도 내부적으로도 인도 정부가 카슈미르 주민들을 좀 너무 심하게 탄압을 해왔던 측면이 있어요. 이제 특히 지금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그러니까 소속된 정당이 바라티아 자나타라는 정당인데 네. 여기는
인도가 건국한 이래로 계속해서 헌법에 따라서 카슈미르 자치권은 보장이 되어 있었는데 집권한 다음에 모디 정부가 그 자치권도 빼앗고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힌두교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슬람 극우 정치 세력이 있는 것처럼 인도의 현 정권도 힌두 극우 정치 세력에 가까워요. 그래서 네. 다른 종교를 용인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인도 전체적으로 무슬림 차별과 억압이 계속해서 강해져 왔고 아직은 이들의 뭐 범행 동기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예를 들면 뭐 선언문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증거물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카슈미르 상황을 비롯해서 모디 정권에 대한 반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겠죠. 지금 사건 난 다음에 뭐 잠무 카슈미르 가는 뭐 고속도로 보안 검색 강화하고 검문하고 지금 정부가 이제 강경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올 봄에 인도 파키스탄 뭐 무력 충돌도 있었습니다. 그 4월 말에 그 잠무 카슈미르의 파헬감이라는 곳에서 네. 무장 세력이 공격해서 이제 관광객 20여 명이 숨지는 이제 대형 공격이 일어났죠. 당시에 공격을 저지른 것이 최근에 이 인도의 당국이 적발했다고 하는 그 자이시 이 모하메드라는 그 조직이에요. 근데 그때 5월 초에 인도군이 이 조직을 소탕한다라는 명분하에 국경을 넘어서 파키스탄 쪽으로 공습했고 그다음에 파키스탄이 또 보복 공습하면서 한 나흘 동안 교전을 한 다음에 이제 휴전했었죠. 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인도 차량 폭발 사건 다음 날 또 파키스탄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을 해서 이게 서로 관련이 있는 건지. 예, 이게 11일 낮에 파키스탄 수도 그 이슬라마바드에 여기는 이제 법원들 있는 이 법원 단지 외부에서 여기서도 역시 자폭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도 뭐 12명이 숨졌고 30명 이상 다쳤는데 이제 당시 파키스탄 내무부 발표를 보면은 테러범이 법원에 진입하려다가 뭐 실패하고 폭발을 일으켰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여기다가 희한하게 인도 책임론을 또 제기를 했어요. 이제 샤리프 총리가 뭐 인도 국가 테러리즘 이런 말까지 썼는데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좀 뜬금없게 들리죠, 이 얘기는. 예, 근데 사실은 이 남아시아라 그러면은 보통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이런 지역인데 여기 사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종교랑 얽혀 있고 뭐 힌두 민족주의는 뭐 인도 거지만 아무튼 뭐 이슬람 극단주의에다가 연원을 따져 올라가면은 사실 또 이게 또 그 1980년대 소련의 아프간 점령 그리고 그 이슬람 세력의 항쟁 이런 것들로 또 다시 또 다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인도 파키스탄 사이의 카슈미르 분쟁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아프가니스탄까지 또 그래서 연관이 복잡한 있는 거군요. 건데 이제 뭐 우리가 9.12 테러 뒤에 뭐 다 많이들 세계가 알게 됐지만 미국과 파키스탄이 아프간의 이슬람 세력들 소련과 싸운다는 이유로 지원해줬고 이제 그게 나중에는 방향을 확 바꿔서 뭐 9.11 테러 일으킨 알카에다가 된 거고 뭐 이제 이랬던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아프간에서는 2021년부터 뭐 미군 나간 다음에 다시 탈레반이 집권하고 대신 파키스탄이란 나라도 그 과거에도 한때 냉전 시절에는 그래서 미국과 친했고 사실 지금도 친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력을 지원을 해줬는데 그 무자헤딘이라고 부르는 이슬람 전세들 지원해줬는데 나중에 다시 미국뿐 아니라 파키스탄도 부메랑을 많이 맞았어요. 파키스탄을 굉장히 이제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뒤에 지난 20여 년은 파키스탄도 사실은 이슬람 극단 세력하고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델리에서 테러가 난 당일날 파키스탄 북서부의 아프간 접경 도시에서도 뭐 작은 이 테러 공격 같은 그때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했던 자들이 다 이제 사살됐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아프간과 관련된 무장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이 됐고 그래서 이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 정부가 작년에 집권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대테러 작전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파키스탄은 인도가 이런 조직들 파키스탄을 흔들려고 파키스탄 내부의 반정부 무장 세력을 지원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거고 이 변경지대 사건 다음 날 사건 당일날 델리에서 폭발 일어나고 그 다음 날은 또 파키스탄 수도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지금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인도 쪽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제 파키스탄이
아프간 접경지대에서 일어난 공격 이런 걸 가지고 인도 탓을 하는 것은 좀 근거가 많이 부족한 주장인 것 같고 사실 인도 정부도 인도 안에서 무슨 일만 터지면은 네. 파키스탄이 배우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올 봄에 카슈미르 테러 일어나니까 그때 인도 정부가 파키스탄 거의 공습까지 해놨는데 사실 그때도 인도 역시 파키스탄 정부라든가 당국하고 관련이 있다, 배후에 있다라는 증거는 하나도 제시를 못했습니다. 근데 왜냐면 이 당시 테러 저지른 세력, 이 자이시 모하메드라는 조직은 파키스탄 정부도 계속해서 억압하려고 애쓰고 검거 작전 벌여왔던 극단 세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도 파키스탄 둘 다 똑같은 극단 세력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서. 네. 그러면 서로 협력을 해야 협력을 되는데 해야죠, 사실은. 협력을 강화하지는 못할 망정 서로 사건만 터지면 자기네 나라의 국내 정치적인 차원 때문에 서로를 비난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특히 올 5월 달에 인도가 파키스탄 공습까지 한 거 이거는 비판이 많았었죠. 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델리 사건 난 다음에는 인도 정부가 이전보다는 오히려 조금 신중한 태도예요. 파키스탄의 뭐 배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목하는 네. 이런 표현은 조금 자제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살짝 여태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올봄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봐 좀 조심조심 하는 예, 거겠죠. 올봄에 교전한 다음에 사실 인도가 스스로 이제 외교적인 딜레마를 자초했다 이런 분석이 많았었어요. 이제 당시에 모디 총리가 이 무장단체의 공격은 전쟁 행위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항상 이렇게 전쟁 이런 거는 말할 때 정말 조심해야 조심해야죠. 되는 표현이죠. 그럼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 델리 폭발 사건의 배후로 인도 정부가 파키스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그럼 파키스탄을 무력으로 공격해야 된다. 이게 논리적인 규율이잖아요. 그래서 인도 내에서 그렇게 되면은 힌두 극우파들 중심으로 해서 군사 대응해야 된다. 파키스탄에 이런 주장이 또 그게 또 인도의 힌두 그 극우파들은 그거를 자국 내 무슬림들을 차별하고 탄압하는 어떤 그런 정당화 명분으로 쓰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여론이 고조되게 되면은 모디 총리가 아무리 그들에게 지지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에도 곤란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아시아 분쟁 쪽 전문가들은 이제 뭐 인도 정부가 너무 처음에 올 봄에 이 발언의 수위를 놀려놓고 나니까 그다음에 그때 이제 공격 막 이렇게 해버리고 나니까 스스로를 조금 입지가 좁아지게 궁지에 몰아넣은 셈이 됐다. 네. 그러니까 봄에 무릴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는 지금은 선택지가 많지 예. 않게 된 거죠. 자, 그럼 이번 테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실제로 양측에서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지금 사실 이게 참 예측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네. 거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양국의 태도로 봐서는 봄 같은 교전으로 다시 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좀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시에도 좀 형식적인 교전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네. 뭐 전쟁으로 두 나라가 뭐 사실 예전부터 분쟁을 한다고는 했지만 전면전으로 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진 않고 항상 북쪽에 혹은 카슈미르 요걸로 이제 제한된 국지전 같은 거를 벌인 적이 한 두어 번 있었는데 네. 이때도 이제 그렇게 해서 양쪽 모두 일종의 관리된 분쟁으로 가는 측면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언제나 끼는 이 트럼프 트럼프 요인. 대통령이요? 이 5월 달에 그 인도와 파키스탄이 휴전을 한 다음에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왜 자기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가자지구 교전 휴전 협상한 다음에도 네. 내가 세계의 전쟁을 7개를 멈췄다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이 인도, 사건이었습니다. 파키스탄. 인도 네. 파키스탄 이제 자기가 이제 협상 중재했다며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사실 인도 입장에서는 미국의 역할은 없었다라고 인도는 거리를 뒀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인도는 지금 미국하고 관계 좋지 않습니다. 뭐 관세 50% 그렇죠. 때리고 그런 상황. 그리고 인도는 늘 미국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핵 개발한 뒤로.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이 다시 맞붙게 되면은 트럼프가 중재했다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네. 체면을 깎는 게 되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양국 모두 이제 긴장을 고조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또 외부적으로도 이제 그런 그러네요. 요인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인도 내부로 봤을 때 모디 총리가 10년 집권하고 나서 작년 총선에 재집권을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지지가 예상보다는 밑돌았었고 그래서 올 봄에 파키스탄을 공습한 것도 내부의 그 지지 세력 결집하려는 반이슬람 정서 쪽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네. 뭐 실질적인 그렇죠. 성과는 적었고 예. 오히려 그때는 파키스탄이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모디 총리가 10여 년 동안 집권하면서 가장 큰 성과로 내세워왔던 거 뭐 실질적인 성과도 많았고 결국 경제입니다. 그렇죠. 이제 경제 네.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데 인도가 늘 주장하는 게 이 남아시아 최대 경제국,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해야 되는 뭐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고 네. 그래서 개발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이 파키스탄과 이렇게 갈등 불거져봤자 작년에 해보니까 뭐 별로 성과는 없고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인도가 그런 행동을 하면은 경제적으로 오히려 불안정이라든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다 손해다라는 게 있어서 지금은 일단 인도가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인도 측 입장이고 파키스탄은 어떻습니까? 먼저 뭐 행동하진 않겠죠? 예, 파키스탄이 먼저 행동에 나서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었어요. 네. 네, 그 현 총리 셰어바즈 샤리프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한 1년여 집권했다가 네. 정치적인 혼란들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2024년 3월 작년 3월에 다시 총리에 취임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총리할 때도 그렇게 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어쨌든 지금 다시 집권한 다음에는 한마디로 미국에 잘 보이고 싶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슬람권 국가 지도자들 중에서 여기도 드물게 네. 그 트럼프가 주도했던 그 가자지구 휴전안을 지지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일부러 이 샤리프 총리를 거론해서 훌륭한 사람이다 또 칭찬도 했었고 그리고 올 봄에 인도랑 파키스탄 휴전 협상한 다음에 인도는 트럼프 역할이 별로 없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네. 뭐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지도 않고 근데 파키스탄은 트럼프 공이 컸다면서 네. 노벨 평화상 노벨 후보 기억나요. 네. 후보로 추천까지 하고 추천. 오버였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슬람아바드에서 이제 당장 수도에서 테러가 나니까 인도를 겨냥했지만 보복하겠다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배후에 뭔가 인도 연관 세력이 있다 정도로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네. 지금 미국하고 무역 협상 중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인도하고 분쟁을 확대시키려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국 모두 이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굳이 안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가는- 실제 미국 눈치도 있지만 자국 내에서도 네. 이걸 각자 내부에서 극단 세력을 통제하고 그런 불만들을 좀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지 극단 세력의 그렇죠. 토양을 그게 아니고 서로 맨날 남탓만 해봤자 그렇죠. 근데 안 되는 거를 70몇 년을 보고 있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남탓하는 거. 근데 사실 이 두 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결국 그거는 해법이 되지 않는다. 네. 불안정만 불러온다라는 걸 이 두 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가장 중요한 건 경제, 먹고 사는 네. 문제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신경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한데요. 자, 이렇게 오늘 수상한 GPS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잇따라 발생한 폭발 사건 이후 양국 정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정훈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